안녕하세요. 2013년 4월 26일 금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금요일, 그래도 한번 짚고 가야죠. 금요일 좋습니다. TGIF, 영어에 그런 게 있죠. TGIF. Thank you God, it's Friday. 열심히, 우리말은 뭐랄까 번역이 될까요? 열심히 일한 당신, 주말이니까 떠나라, 뭐 그런 건가요? 예, 아무튼 금요일자 신문입니다. 금요일 해도 아주 주말 같은 그런 분위기는 없고 딱딱하고 요즘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네요. 일면에는 뉴스 플러스 이렇게 작은 붙여놓고, 이건 뉴스 플러스라고 한 거는 분석 기사라는 얘기입니다. 분석 기사. 1분기, 올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0.9% 성장, 이거 깜짝 성장이라고 해석을 붙였는데, 성장을 했는데 예상보다 컸다는 얘기죠. 성장폭이. 큰 제목으로 지표상으로는 온기다. 그러나 민간 소비는 싸늘하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컨대 대형마트는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백화점 매출도 둔화됐다. 이런 얘기고 8분기째 8분기째 0%대, 즉 1%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짚었고, 정부는 경기 부양에 고삐를 죄할 것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 관련 기사가 4, 5면인데 독자님들도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서 많이 느낌이 다르죠. 경기 그걸 보는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지금 어렵다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4면 5면 큰 제목만 보면 1분기 GDP 0.9% 성장. 3면 큰 제목은 설비, 건설 투자 깜짝 증가. 그러나 엔저 복병이 있어서 경기 회복은 글쎄다. 이렇게 큰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경기 논쟁 2라운드. 여기서 2라운드라 하면 경기를 놔놓고 한국은행과 정부, 기재부 이 양쪽의 논쟁이 이제 2라운드 들었었다는 겁니다. 전에 한은이 앞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서 한 얘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웠던 근거가 엊그저께 신문에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때 0.8 내지 0.9% 성장할 거다, 1분기. 그걸 내세웠던 거고, 정부는 그거 믿을 수 없다. 지금 원래 여전히 어렵다. 그건데 이제 이 0.9% 성장 1분기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두고 어떻게 그 다음을 전망할 것인가 놓고 또 한원과 우리 정부가 티격태격 논쟁을 벌인다. 그래서 2라운드라고 했습니다. 한은은 상저하고 경기 전망 유효. 상저하고라 하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존의 입장을 했고요.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1분기 성장은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는 지난 전분기 혹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한다면 지난해 1분기 이런 그 비교치가 낮아서 이렇게 0.9% 좀 높아 보이는 듯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3월 산업동향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4면은 정부와 한은 사이에 대해서 놓고 해석한 걸 많이 썼습니다. 반면 여기에 맞서서 5면에는 주로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썼군요. 큰 제목을 보면 추석 이후 제대로 장사해 본 적 없어. 체감 경기는 마이너스. 이건 이제 유통이나 이런 데 업계 얘기거든요. 내수 경기는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대형마트는 아까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1분기 매출이 8.4% 떨어졌고요. 오히려 더 내려갔고 1인당 구매액은 4% 줄었다. 전통시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건 정말 안 좋다. 이런 얘기죠. 아래는 기업 투자 살아났다 했는데 설비 투자가 늘었다지만 일부 대기업 빼면은 굉장히 부진하다. 이 얘기고 대기업에게 효과 해서 공작기계는 어떻고 공단 가동률은 어떻고 이게 잔뜩 써놨습니다. 그거 제가 다 읽어봤자 그렇고 건설 투자도 1분기 2.5% 증가했지만 건설 수주 그 물량을 받아들인 건 작년보다 39%뚝 떨어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상황을 사설해줬었는데 1분기 성장 0.9% 이거 놓고 정부와 한화는 아전인수식으로 내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라 하는 게 사설입니다. 한화는 금리 안 내린 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거 가지고 합리화할 필요 없고 정부는 이거 가지고 또 너무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 지금 양비론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다시 일면에 가서
대기업 워크아웃 할 때 협력사 은행 빚 연장한다. 은행 빚이라면 뭐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복잡하네요. 복잡해. 하여튼 상환 4개월 늦춰서 대기업 워크아웃 때 은행들이 뭐 채권 회수를 좀 봐준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 기사가 들어가 있고, 또 어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고 하나 제안을 했죠. 어제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내서 북한에 대고 개성공단 회담 오늘까지 북한에서 답해라, 기다리겠다, 실무회담을 하자 그랬습니다. 정부는 이 제안을 거부할 땐 중대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대 조치가 뭐가 될까요? 관련 기사 3면에 되어 있는 3면을 한번 볼까요? 3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여기 보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 전부 다 소환이 아니라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조치를 내릴까요? 이 제목은 그렇습니다. 잔류 근로자, 지금 개성공단에 우리 근로자가 176명, 176명이 있는데 저는 철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달에 지금 5천억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해서 개성공단 폐쇄 카드도 우리가 꺼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의 하나의 담보물처럼 그래 여겨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을 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까요? 이게 최대 우리로서는 어려운 문제쯤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제안을 내리고 어떤 이걸 가지고 풀어나갈지, 때로는 인질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데 잘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사입니다. 또 일면에 있는 게 현대자동차 1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 경우입니다. 영업이익이 10.7% 감소했다고 크게 썼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갑자기 잘 나간다고 했던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크게 봐서 엔저, 그래서 일본하고 경쟁해서 일본 자동차 메이커의 시장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일 테고, 거기에다가 노조가 특권 거부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말에 하는 특권을 지금 7주째인가 3월 이후로 그 주간 2교대 시행하면서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의 특권 거부로 인해 가지고 생산 물량이 떨어졌다, 생산에 차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써놨습니다. 이면 인사이드 스토리, 재미난 기사들을 많이 가는데 아니면 있지. 100% 동의 룰에 회생이 발목 잡힌 테마 상가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상가를 운영을 하는데 이 기사는 100% 동의해야 된다, 그런 룰 때문에, 그러니까 5%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는, 예컨대 롯데에 임대하려고 했는데 굿모닝 시티, 동대문에 있나요? 동대문에 있는 굿모닝 시티가 롯데 임대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일괄 임대로 상가 살려보자 해서 소유주 3,200명 중에 95%가 찬성하는데 이게 현실화 안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법원 판결이 100% 동의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부자 독자들은 이거 관심 가질 기사가 있네요. 글로벌 투자자, 원래 고수익 낼 최고의 자산은 주식과 귀금속이라고 합니다. 주식, 귀금속이라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나요? 프랭클린 템플턴 조사했다. 한국 투자자들은 원래 최고 수익 낼 것을 원자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3면 톱은 제2금융권 154만 명, 85조 원, 연대보정 족쇄 풀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연대보정은 간간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7월부터 연대보정제가 폐지돼서 그렇게 되고, 승실 상환자 행복기금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된다. 신용 낮은 서민, 중소기업 대출길을 막힐 수도 있다라고 양면성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군요. 아까 4, 5면은 쭉 기사를 우리가 봤고요. 6면에는 한일 관계 기사가 들어갔습니다. 일본, 일그러진 역사의식, 그리고 은행의 강한 유감이다 라고 우리 외교부가 어제声明을 냈는데 그걸 기사를 썼군요.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베시오 씨를 불러서 엄중하게 항의도 했고, 계속되는 과거사 도발에 적극 대응 나섰다 하는 기사고요. 일본 교과서에도 극우색으로 지금 급속도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주변국 배려 조항 삭제됐다, 그렇게 했네요. 한일 경제인 회의에서도 충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놔놓고 한일 경제인 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열렸는데,
엔저, 우경화 징검다리 아니냐. 우리 쪽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했고, 일본에서 온 그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그 디플레이션 탈출은 한국에도 도움되는 일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글쎄, 뭐,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정치 논리가 경제로 이렇게 비화되고, 서로 또 산업, 교육, 이런 부분이 틀이 흔들릴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팔면은, 국세청장이 저번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갔다고 해서 기사를 우리가 일면에 크게 썼고, 또 사설도 하나 나갔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그게 한 5일 정도 됐는데, 국세청장이 대한상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덕중 국세청장, 가업 승계하는 중소기업 세정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대한상의는 국세청장한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세무조사 강도 세져서 도무지 기업 활동 너무 위축된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최문규 미래부장과 벤처 제3시장 만들겠다.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정치면, 민주당 어제 참, 그저께 4.24 재보궐선거에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6개 중에서 선거구 중에 한 군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기사였네요. 안철수 후 폭풍, 서디슨 민주당. 위기의 범주류 전대 단일화. 했고, 뭐, 재보선, 하여튼, 뭐, 찌지고 아주 뽑고 어렵게 된 사정을 썼습니다. 아래는 새누리당. 큰형님의 기위환. 큰형님이라 하면은 김무성 씨 얘기를 하는 거군요. 친박, 헤쳐 모여라. 뭐 요즘 친박, 옛날에는 월박, 비박, 뭐, 뭔가 말을 다 붙였더니 짝박, 홀박도 있다고 하네요. 김무성이. 짝사랑하는 박근혜계, 홀대받는 박근혜계,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짝박, 홀박, 김무성에 합류할 듯. 황우려 체제와 갈등도 예상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박 대통령 규제 완화 대토론회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대체 휴일제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하는 기사 있습니다. 국제면 볼까요? 중국의 히트 금융상품 WMP가 수상하다 이겁니다. 중국 재정과 관련해서 WMP라 하면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서브프라임블은 그때 CDO 그 모기지론 그거와 비슷하다 했고 부실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일 그 지금 불안이 그거죠. 부실 규모 아무도 모른다 그랬고 사진은 임신 중인 영국의 케이트 미들턴 왕자 부인 임산부 모습으로 나왔군요. 설탕값 날개 없는 추락 9개월간 28% 떨어졌다. 엔저로 일본 관광 특수 한국인 최다 한국인 늘었다. 국내로 도는 일본인은 줄어들고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늘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43만 명 직원 어디가 이렇게 회사가 큽니까? IBM 43만 명 직원 공기자본 로메티 IBM 최고 경영자 빨리 좀 움직여라. 그런 거군요.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는 모텔이냐? 조폭 수감자가 여교도가 4명을 임신시켰답니다. 금융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35년 된 은행원 오순명 씨가 내정됐다 했네요. 현장 출신 삼고초려 나머지 금융기사는 고만고만한 기사들이고요. 산업면 조명빨 제대로 받는 LED 업계가 좀 잘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고 금호석유화학이 정년을 1년 연장했다. 그리고 포스코가 인사평가 때 인성 보겠다. 인사평가 때 인성 안 봅니까? 인성이 나쁘면 평가 잘 받을 수 있나요? 하여튼 포스코는 그렇답니다. 경제 5단체 오늘 긴급 회동한다 하는 기사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기업이면은 삼성전기와 2차 협력사 특별한 동행, 협력을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IT면에는 김범수의 상생, 김범수가 누구죠? 카카오톡 회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00억 펀드 만들어서 청년 벤처 100개 육성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카카오 이야기. 나머지 기사는 뭐, 건너가겠습니다. 중소기업면 건너뛰고, 생활경제. 톱이 필리핀의 바나나, 동남아의 동태값들 섞거린다. 그래서 우리 식탁 물가가 아주 위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네요. 얼마나 올랐나 보니까 동남아 동태는 55% 뛰었고요. 필리핀의 바나나값 오른 거 퍼센트 제법 어렵네요. 중국 낙지는 47% 올랐고 또 물가 또 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정권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매달 지급하는 월지급식 펀드 원금을 까먹고 있다 그러네요. 뭐 저는 가입한 게 없습니다만 꼬박꼬박 돈 들어오는 월지급식 펀드가 이게 꼬박꼬박 돈 들어와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줄 알았더니 구조적으로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거지 원금은 깨진 게 많다. 지금 그런 기사입니다. 은퇴 후 월급 받는다 해서 광풍 불었어 했는데 36개 펀드 중 15개의 수익률이 확 떨어졌다. 수수료 내면 원금이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4% 감소했다는 기사도 있고 STX 그룹주 상한가 하루 만에 급락 그런 기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면은 pit이 배불리는 한기평의 고배당 주식 성적표에서 수받은 한솔그룹이 요즘 잘 나갔나요? 그런 얘기. 안테마주 급락 약발을 다 했나 보다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거래 제로 상품 방치하는 거래소 이런 기사들까지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부동산면 오랜만에 두 면을 만들었네요. 큰 기사를 보면 원룸의 관리비 주먹구구식에서 주인 꼼수에 입주민들 골탕 먹는다는 기사도 있고 서울의 평창동 일대 국내 고급 주택지로 개발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전국 땅값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했다. 그런 기사도 있군요. 미래신도시 엠코타운이라는 단지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교육 연구 복합단지로 주목받는다 하는 기사도 있고 주말 책마을 30면 31면 저번에도 책마을 나올 때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책 많이 여기 나온 서평을 많이 보시되 바쁘면 이 서평이라도 한번 보시라 합니다. 어떤 책들이 나오고 어떤 책에 어떻게 봤는지 보니까 서평만 보는 것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골프면에는 넥센 세인트9 초대 챔피언 오른 양수진 선수 아주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기 좋네요. 손목 다친 게 전화위복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쭉 봤습니다. 사람들 피플맨에는 이탈리아 와인 명가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김용 세간의 총재가 개도국 지원 손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설에는 경제민주화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2분기 성장률에 대한 해석. 세 번째, 법의 날에 생각해보는 우리 사회의 법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문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내주 뵙죠.